안녕하세요. 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살고 있는 김미연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저의 파란만장한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늘 바쁘셨고 가정 형편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 상업고등학교에 진학했습니다. 학교 생활 동안 저는 공부뿐만 아니라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힘든 시간을 이겨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운 좋게도 지역은행에 취직하게 되었고, 저는 그곳에서 제 삶의 첫 번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은행에서 일하던 중 저는 직장 상사였던 성민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저와 비슷한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왔고, 그래서일까요?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따뜻한 성격과 배려심은 저를 더욱 끌리게 했습니다. 데이트를 하며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고 어느새 우리는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우리는 아들 태호와 딸 은미를 낳았고 비록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갔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우리는 가족끼리 부산으로 여행을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해운대에서 모래성을 쌓고 광안대교의 야경을 보며 아이들과 웃고 떠들던 그날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태호와 은미는 시장에서 산 씨앗 호떡을 먹으며 서로의 입 주위에 묻은 설탕 가루를 닦아주었고 남편 성민 씨는 그런 아이들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여행은 우리 가족에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소중한 추억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지역 대학병원에서 급히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이 심장병으로 쓰러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반신불수가 되었고 몇 마디 말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슬픔을 추스릴 겨를도 없이 가정의 가장이 되어야 했습니다. 아들, 딸의 교육비와 생활비를 위해 회사를 그만둘 수 없었고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 바람과 달리 태호와 은미는 점점 삐뚤어져 갔습니다. 태호는 학업에 흥미를 잃고 방황하기 시작했고 은미는 사소한 일에도 저와 자주 다투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이 이어졌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두 아이는 각자의 길을 찾아 성장했고 결국 결혼해 각자의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 가족의 관계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 저는 기억력이 점점 흐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친구 미숙 씨의 권유로 병원을 찾아갔고 치매 초기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경증이라 심각한 상태는 아니었지만 저는 불안한 마음에 주말에 태호와 며느리, 은미와 사위를 모두 불러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엄마, 요즘 치매는 조기 치료하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어요. 태호가 차분히 말했고 은미는 울며 엄마, 제가 더 잘 챙기지 못해 죄송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그날 이후로 급격히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전화통화로 솔직히 시어머니 뒷바라지 할까봐 너무 불안해라고 말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후 저는 딸 은미의 태도에도 변화가 있음을 느꼈습니다. 은미는 점점 연락을 피하며 며느리와 대화를 나눌 때마다 무언가 껄끄러운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한 번은 은미가 친한 친구와 나눈 대화에서 우리 엄마 일까지 신경 쓰느라 힘들어질까봐 걱정이야 라는 말을 듣게 되었고 저는 모든 정황이 나를 외면하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결국 결심했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를 손절할 차례야. 태호와 은미가 내게 의존하던 대출 지원을 모두 끊고 잠적하기로 했습니다. 은행 계좌를 정리하고 작은 전원주택으로 이사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외로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오히려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그 무렵 저는 우연히 길을 걷다가 도심 외곽의 노숙자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호기심에 들어선 그곳에서 저는 촌장으로 불리는 김성미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원래 잘 나가던 사업가였지만 사업 실패와 가정의 파탄으로 노숙자 생활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밝고 긍정적인 태도로 주변 사람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김 씨, 당신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그렇게 웃을 수 있나요? 제가 묻자 그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미연 씨,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가진 게 아니라 나눌 수 있는 마음이에요. 돈도, 집도, 가족도 결국에는 사라질 수 있지만 사람들 간의 온정은 남습니다. 그의 말은 제 가슴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몇 주를 머물며 노숙자들과 함께 생활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 삶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들과 함께 나눈 시간은 저에게 인생의 새로운 시야를 열어주었습니다. 몇 년 후 태호와 은미는 저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우리가 너무 미안해요. 제발 다시 기회를 주세요. 그들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지만 저는 쉽게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아이들의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쉬워. 하지만 내가 겪은 상처는 그렇게 간단히 사라지지 않아. 제가 냉정히 말하자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행동으로 보이려는 노력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태호는 매주 주말마다 찾아와 집안일을 도왔고 은미는 제 건강관리를 위해 직접 요리를 해주었습니다. 며느리와 사위 역시 저를 찾아와 진심으로 사과하며 그동안의 오해를 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저는 비로소 그들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용서한 건 아니야. 하지만 다시 시작해보자. 그렇게 우리는 천천히 관계를 회복하며 새로운 가족의 모습을 만들어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가족은 다시 예전처럼 따뜻하고 화목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서로를 더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가족의 소중함과 자존감을 지키는 삶의 중요성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